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장 짜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을 짜임새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혼문장과 겹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혼문장은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 관계. 보통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얘기할 때 주어를 S라고 하고 서술어를 V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SV,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우리는 혼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문장을 보면 사람이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아름답다가 서술어가 됩니다. 이거 이제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어니까. 어쨌든 사람이 아름다워, 주어, 서술어 관계가 몇 번 있죠? 네, 여기처럼 한 번만 있죠. 이런 문장을 우리가 혼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겹문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몇 번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네,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을이 오면 오곡이 무르익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가을이 오면 오곡이 무르익는다. 그러니까 가을이 온다라는 문장과 오곡이 무르익는다는 문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또 볼까요?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이 온다. 여기 앞에 있는 문장과 유사하죠? 오곡이 무르익는, 여기 마찬가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있고 가을이 온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과자를 찾았다와 과자가 품절되었다를 결합하여 겹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자,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찾는 과자가 품절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장으로 될 수 있겠네요. 적어본다면 사람들이 찾는 과자가 품절되었다. 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가 주어가 되고 찾는 서술어, 과자가 주어가 되고 품절되었다 서술어, 이렇게 두 번 있는 겹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혼문장과 겹문장이 뭔지 아셨다면 이어서 우리는 이제 문장의 확대에서 아는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아는 문장을 얘기할 때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엄마가 아기를 안지만 아기는 엄마에게 안기는 거죠. 그래서 아는 문장이 있으면 또 무슨 문장이 등장을 하냐면요, 안긴 문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문장은 이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거고,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 속에 안겨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아는 문장이 있느냐면, 여기 나오는 표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는 문장들이 이런 문장들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명사절부터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은 안긴 문장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장을 아는 문장, 이런 명사절과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안고 있는 문장을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아는 문장을 보시면 전체 문장 속에서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 그러니까 이 절이 바로 안긴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을 우리는 아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절을 아는 문장 또는 명사절이 안겨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라는 건 뭐냐면요, 이 명사절을 만들기 위한 전미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통 명사형 전미사로 많이 사용되는 게 여기 나오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뭐뭐기도 명사형 전미사로 많이 사용되고요. 뭐뭐의 미음도 명사를 만드는,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걸로 만들어주는 표지로 사용이 됩니다. 자, 문장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쉽지는 않대요. 뭐가? 지진이 나기가. 그러니까 지진이 난다라는 문장이 여기 속에 들어가 있겠죠. 지진이가 주어가 되고
난다는 게 서술어가 되겠죠. 근데 이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는 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이게 또 하나 쉽지는 않다라는 또 여기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들어가 있죠. 근데 뭐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거냐? 지진이 나기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기 이제 기가 결합이 됐죠. 이 기가 바로 표지가 되겠고요. 이 문장이 전체 문장에서는 뭐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얘가 주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라고 해서 명사절로 안겨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나는 시합이 다가왔음을 떠올렸다. 자, 나는 떠올렸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고요. 안에 이렇게 딱 표시하면 마치 안겨 있는 것 같죠? 큰 문장 안에 다시 말해서 아는 문장 안에 이 작은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합이 다가왔다. 역시 주어 서술어 관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문장이 전체 문장 속에서는 뭐의 역할을 할까요? 네, 나는 떠올렸다. 무엇을?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나오죠. 밑줄 친 절은 모두 명사가 하는 역할인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관형절을 보겠습니다. 관형이란 말이 뭔지는 아시죠?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장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표지는 던이나 은나 니은이나 리을 관형 사용 어미가 결합돼서 문장 자체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보던 책이다. 여 뒤에 이렇게 체언이 왔습니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다? 내가 보던 책이다. 자, 이것은 뭐이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고요. 내가 보던이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던 같은 경우에 이 던은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어미라고 과거 회상의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본 책이다. 역시 어떤 책이라고요? 내가 본 책이다. 그래서 본에서는 니은이 관형절을 만드는 표지로서 관형사용 어미로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내가 보는 책이다. 여기서는 는이 역시 꾸며주는 관형사용 어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시제가 좀 다르죠? 여기는 과거고요. 보는은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책이다. 역시 내가 볼 책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리을이 사용되었고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이 절들은 관형절이기 때문에 책을 수식하는 뭐의 역할을 하느냐?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에서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사절은 부사란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부사의 역할을 하겠지만 역시 부사를 만들어주는 이나 개나 아서나 도록과 같은 표지가 사용되었고요. 철수가 다가왔대요. 자,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가왔대요? 소리도 없이. 그러니까 전체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지지대를 대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그러니까 얘가 꾸며주는 건 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주어 서술어 관계와 그는 지지대를 대었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우동을 사 먹었다. 왜 사 먹었느냐? 배가 고파서 사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다라는 주어 서술어가 나는 사 먹었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 안에 부사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는 밥을 입안에 넣었다. 어떻게 넣느냐? 볼이 터지도록. 역시 주어 서술어 관계 들어가 있는 절이 전체 아이는 입안에 넣었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절은 모두 용언으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술절 역시 특별한 표지는 서술절은 특별한 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표지 또 관형절에서도 이런 표지, 명사절에도 이런 표지가 있었는데 서술절은 특별한 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그는 눈이 참 예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눈이 예쁘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고요. 전체 문장으로 보면 그는이 주어고 이 문장이 하나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또 주어가 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작은 문장 절이 전체 근은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서술절이라고 합니다. 토끼는 역시 주어지만 귀가 길다. 작은 문장 속에 주어 서술어가 있고 이 문장이 전체 문장 속에서는 얘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용절이 있는데요. 인용절은 표지가 라고와 고가 있습니다. 차이점은요. 라고는 직접 인용을 할 때 이렇게 큰 따옴표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고는 간접 인용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 있는 따옴표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그녀는 하늘의 별이 아주 많아 라고 속삭였다. 직접 인용을 할 때는 라고를 쓰고요. 그녀는 하늘의 별이 아주 많다고 속삭였다. 간접 인용을 할 때는 고를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아는 문장 그리고 아는 문장 속에 절의 형태로 안겨 있는 안긴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